공공연하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G7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에서는 G7 회의를 조롱하는 패러디물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이 사진은 최후의 G7이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것인데요. 이는 최후의 만찬에 G7 회의 참가국들을 빗댄 동물을 합성해 자국 압박에 나선 서방 국가들을 비난한 패러디물입니다. 중국을 백설공주로 G7 국가들을 일곱 난쟁이로 각각 묘사한 패러디 또한 인기를 끌었는데, 그림 속 백설공주는 중국 5성홍기가 그려진 치마를 입고 있으며 일곱 난쟁이가 백설공주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모습입니다. 관영 환구시보는 G7 정상 기념사진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등장시킨 패러디 영상도 소개했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던 중 바이든 대통령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하자 각국 정상들이 반갑게 환영하는 모습인데요.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정책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꼬집은 것으로 네티즌들은 해석했습니다. 이 밖에 G7 정상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놓고 다투는 모습을 담은 패러디 사진도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의 누리꾼들은 서방 국가들이 아무리 중국을 적대시하더라도 우리의 빠른 발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세계는 중국의 도움 없이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중국 당국 역시 반외국 제재법을 제정하고 전방위적인 보복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9차 상무위원회가 공개한 법 전문은 16개조 1234자로 짤막하지만 내용은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보복 제재 대상은 중국 제재를 결정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또는 기관으로 규정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는 물론 그 배우자와 직계가족, 제재 대상 기관의 책임자와 간부는 물론 관련 단체까지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자 발급을 불허하고 입국 금지와 추방 등 출입국 제한 조처는 물론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중국 내 개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으로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기타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서 말 그대로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법을 발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외국의 개인 혹은 단체가 중국의 요구사항을 어길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G7 공동성명에서는 이런 중국의 행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장 변화와 홍콩을 거론하며 중국을 비판했고, 더불어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2단계 기원조사에 중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등 다각도로 중국을 옥죄어 오는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WHO의 공동성명에서는 시기적절하고 투명하며 전문가가 주도하고 과학에 기반을 둔 2단계 코로나 기원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히고, 여기에는 중국 조사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WHO 국제전문가팀이 지난 2월 중국에서 첫 감염자가 보고된 우한을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당시 WHO는 현장 조사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중간 숙주를 거쳐 사람으로 전파됐다는 가설에 무게를 두면서 실험실 유출 가설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에 중국 정부가 전문가팀의 자료 접근권을 제한한 탓에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비판이 있었죠. 중국 우한의 전문가팀을 파견해 코로나 기원에 대해 조사했던 당시 피터 벤 엠바렉 박사팀의 일원인 피터 다스작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발원과 인수교차 감염에 대해 몇 가지 진짜 단서를 발견했다고 말하며 2019년 12월 코로나 최초 발원지로 지목됐던 화난 수산물 시장에 대한 조사가 가장 유의미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는 우한이 발원지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자 중국 당국이 조사단에 압박을 가했다는 비판이 많았죠. 중국 당국의 통제하에 조사단이 가는 곳마다 삼엄한 경비가 뒤따랐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하면서, 이 때문에 우한에 도착했을 때부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조사팀 일원인 도미닉 드와이어가 코로나의 기원을 완전히 파악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의혹이 더욱 깊어졌었는데요.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WHO 사무총장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는 기존의 코로나 기원에 대한 내부 결과를 뒤집고 G7 국가들 입회하에 다시 새롭게 코로나 기원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테워드로스의 이 발언은 중국과 코로나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 증명이 되는 것이죠. 덧붙여 이번 조사에서만큼은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지난 WHO의 코로나 기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은근하게 꼬집었습니다.
사무총장의 이 발언은 팬데믹 상황의 G7을 비롯한 국가들이 강력하게 중국을 통제할 당위성을 부여한 것인데요. 이에 즉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보당국의 코로나 기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주문한 데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발원지로 지목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는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이 발뺌할 수 없도록 주변국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나아가 전 인류에게 피해를 입힌 중국에게 배상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미 미국 현지에서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중국이 10조 달러, 하나로 일경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전 세계에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중국에서 나왔다는 이 가설을 증명할 증거만 나오면 전 세계가 배상 책임을 요구할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이 이들의 조사에 순순히 응할 리가 없을 텐데요. 만약 중국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경우 전 세계가 중국을 보이콧할 명분과 가능성이 생기는 것인데 돈에 대해서는 악착같기로 유명한 서구권은 피도 눈물도 없이 배상금을 짜낼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과 일본이 그 주요한 예로 1950년대부터 1988년까지 독일의 배상금을 다 받아내고 있는 일본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심상찮은 G7과 WHO의 태세 전환에 중국은 국제법을 들먹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가 열린 영국 현지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일부 국가가 모든 결정을 내리던 시대는 지났다며 몇몇 나라와 국제기구가 담합하여 한 국가를 제재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세계의 질서는 G7이 아니라 국제법에 근거한 유엔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름 아닌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대사관 대변인이 모든 나라는 평등하고 세계의 중요한 결정사항은 민주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다니 중국의 속타는 심경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대면으로 만난 G7 정상은 중국에 맞서는 구상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중국을 다각도로 압박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1대1로에 맞서 기반시설 투자 구상인 더 나은 세계재건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개발도상국 인프라 지원을 앞세워 경제적 영향력을 넓혀온 데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인데요. 주요 7개국 정상이 중국의 1대1로에 맞서 내놓은 더 나은 세계 재건 구상은 일단 2035년까지 40조 달러, 하나로 약 4경 4,640조 원을 투자해 중저소득 국가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후변화, 공중보건, 디지털 기술, 평등 성평 등 4개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1대1로로 공들이고 있는 인도태평양, 중남미 아프리카가 포함되며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인 부분들이 두드러집니다. 중국이라는 사채업자에 대항하여 카르텔로 압박하려는 의지를 보인 바이든은 미국과 유럽 간 안보 동맹 성격을 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 대응을 논의하며 중국 압박에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벨기에 브뤼셀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기술과 사이버 안보, 정보 전쟁 등 분야에서 도전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하며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토 차원의 중국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캐나다 공영 CBC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세계 2위인 사실을 거론하며 중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 그들은 홍콩에서 민주 시위를 진압하고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억압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 역시 중국의 지중해 진출 등 중국의 최근 행보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인데요. 영국 국방당국자가 파이낸셜 타임스에 중국이 인도양과 걸프해역, 홍해를 거쳐 지중해로 진출하고 있는 것에 불편함을 토로하며 중국 문제가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전례 없는 방식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백악관의 발언에 힘을 더했습니다. WHO의 양심선언과 같은 고발로 인해 코로나 발원지에 대한 배상과 G7, 나토의 군사적인 견제까지 모든 화살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 태클을 밟고 있는 중인데요. 극심한 빈부격차, 공무원들의 과도 지출, 국영기업 문제, 무리한 경제 국가 주도 견인, 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상태입니다. 미국의 견제로 인해 나스닥에서 떨어져 나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4억 내수시장 운운하며 해외 교류 없이도 자생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데요. 말 많고 탈 많은 1대1로 진출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중국의 모습이 이 발언에 대한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해서 좋을 것은 없는 입장인데요. 1990년대와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1인당 GDP 1000달러 미만 수준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원조 조달 사업 경제 원조 ODA를 받던 중국이 세계에 변형된 ODA 1대1로 사업을 진행하며 우리나라에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다는 것에서 건투를 빌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토록 민감한 국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현명하게 잘 처신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